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상공인 MBA 35번째 시간입니다. 상권 분석과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식당의 이야기입니다. 야, 식당이 주 5일 근무를 한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 제자 중에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제 제자가 주 5일 근무제를 그것도 식당에다 도입을 했습니다. 자, 주 7일 영업을 하던 식당이 주 5일 영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손님이 우두두두둑 다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요? 이거 매출이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쪽박 차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당들은요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막 12시간, 심한 식당은 24시간 근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구해지지도 않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영업하고 쉬지 않고 영업해서는 이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당 실제로 매출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동문업소인 만년 한정담에 제가 만든 외식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개인 점포의 매출액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 약간 오렌지색 하단에 그려져 있는 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고요. 위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매출액 추세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년보다 훨씬 매출액은 증가했죠? 높죠? 훨씬 높죠? 그러면서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즉, 주 5일 근무제 도입해도 전년보다 성장하고 있고요. 당연히 계속해서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만년 한정담의 박일훈 오너 셰프 이야기를 직접 오늘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운영했던 이 한정식집의 컨셉을 새롭게 기획을 했습니다. 새롭게 기획한 이유는 메뉴를 다운사이징 하고요. 영업도 다운사이징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컨셉을 어떻게 기획을 새롭게 했다는 거야? 메뉴 다운사이징은 뭐야? 거기다 점포 다운사이징을 했다고? 야,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지? 궁금하시죠?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18기들이 이 박일훈 셰프의 만년 한정담을 찾아갔습니다. 동문업소 탐방을 갔는데요. 만년 한정담의 보리굴비 명인인 박일훈 오너 셰프가 직접 그 비법,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바로 발표의 현장으로 가도록 하시죠. 저는 현재 지금 만년 한정담을 이끌고 있는 대표 박일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한정식으로 해가지고 그 셰프를 좀 오랫동안 했었고요. 가지고 오픈했다가 뒤지기 좀 고생 좀 했고요. 다행히도 김영갑 교수님이 온라인 마케팅 만나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잘 풀려서 현재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달부터 지금 주 5일제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지금 휴무일입니다. 올해 제가 주 5일제를 시작한 계기가 다른 것보다도 제가 주 5일제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압축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쉬는 날만큼은 좀 더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을 또 구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구하기 어려워서 3개월 동안 전화 한 통도 못 받았었어요. 구인 광고에서. 근데 다행히 주 5일제가 들어가고 나서 최근에 사람을 다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주 5일제를 하고 나서 더 좋은 건요, 좀 사람을 골랐습니다. 제가 급해서 와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이래서 여기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4대 보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가게가 갖춰짐으로 인해서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 5일제를 하는 해가지고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여기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 5일제 하는 월급은 현재 직원들 급여는 사실 좀 더 인상을 해놨습니다. 오히려 인상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 급여도 그 전에 모집했었던 급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이곳 말고도 주 5일제를 하고 있는 매장이 대전에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월급을 저희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런데도 버티기 어렵다고 아예 소문이 나 있는 곳이라 처음부터 사람들이 거길 가질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어느 식당은 직원들이 웨이팅이 걸려 있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 식당은 뭐를 잘해서 웨이팅이 걸릴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그게 급여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러냐면 대전에도 급여를 많이 주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사람들을 못 구해서 난리니까요. 그럼 급여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답을 솔직히 다 얻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다들 원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은 짧게 일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쉬는데 충분히 쉬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부심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력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게 복합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그냥 제가 단정을 지었던 이유가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라든지 손님이 인식 자체가 높아지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는데 직원들의 어깨가 좀 뽕이 좀 들어가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손님한테 절대 끌려다니질 않아요. 본인들이. 예약을 받을 때도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배짱 아닌 배짱을 부려요. 그게 손님들이 워낙에 가게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장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그냥 자부심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력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게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 5일제 근무 무조건 했다. 원래 대표님도 처음엔 주 7일 영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 5일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4월 달에 하루 휴무를 시작하고 5월 달에 이틀 휴무를 시작했는데 뭐 다들 5월 달에 매출이 올라가셨겠지만 저 또한도 매출이 5월 달에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쉼으로 인해서 매출이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 5일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매출이 떨어져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어떡하냐, 이틀 쉬는 걸로 인해서 손님들의 인식이 안 좋게 바뀌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좀 더 열심히 하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남아있는 5일 동안에 손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의 그게 또 불만이 돼버렸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주 5일은 저는 추천하는 쪽이고요. 주 5일 근무는. 그리고 매출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는 결국에는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나중에는 좀 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변화가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질문하세요. 원래 변화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살을 어떻게 붙이신 건지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만년 한정담도
리뉴얼을 했어요. 컨셉 리뉴얼을 한 거죠. 원래 이제 한정식 집이었고 대표님이 잘하시는 게 네. 보리굴비.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사실은 다운사이징을 한 거죠. 한정식에서 정말 본인이 잘하는 걸로 집중을 하자. 그래서 보리굴비 전문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메뉴북을 이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이 보리굴비 명인, 대한민국에 보리굴비 명인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보리굴비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컨셉을 잡아서 저기 붙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리굴비에 대한, 보리굴비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제공한다, 이렇게 다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브랜드 BI도 리뉴얼 하셨죠. 이 앞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게 다, 대신에 여기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크게 돈 들이신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다운사이징을 하고 전문화되고, 그 전문화된 걸 USP 뭐라 그랬죠?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블로그에 썼죠. 소비자는 어떤 집을 가고 싶어 하죠? 예, 차별화된 집.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 집은 무슨 집이죠? 예, 보리굴비가 그냥 보리굴비가 아니에요. 특별한 보리굴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함이 뭐죠?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만의 특별한 보리굴비. 일단 제가 보리굴비에 대한 그 경력이 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굴비를 직접 보리에다 지금 숙성을 하고 있고, 저온 숙성을 하시고. 네네, 숙성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명인이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장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쵸? 네,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분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훌륭함을 자기 머리만 알고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게 컨셉인 거예요. 컨셉이 뭐라 그랬어요? 개념. 개념이 뭐죠? 정의. 이분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다고 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정의 내리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 집을 딱 보면 알잖아. 이 집 무슨 집이야? 그런데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 집이 있을까 없을까? 대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 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이분은 조금 있으면 주 4일 해도,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영국에서 주 4일을 도전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식당으로 주 4일을 도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 5일로 줄였는데도 직원들이 힘들어 한대요. 왜 그렇죠? 네, 바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내가 100원을 벌 걸 7일로 나누어서 벌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100원을 5일 만에 버니까 더 힘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주 5일에서 주 4일로 가고, 그렇게 해도 지금 매출을 줄여도 매출은 늘어났죠. 네네. 네. 아마 여러분 여기 이미 영업시간 7일 하다 6일로 줄이신 분들, 뭐 24시간 하다 12시간 줄이신 분들, 매출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약간 줄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늘어납니다. 근데 계속 줄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주 7일 영업해도 어차피 줄집이에요. 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USP가 있는 집은 영업시간을 줄이면 손님이 그 줄인 시간에 맞추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우리가 걱정할 거가 없다는 걸 우리 만년 한정답 대표님이 뭘 해주셨죠? 입증을 해주신 거예요. 검증을 해주신 거예요.